어제 깜짝 등장했다가 채 하루도 못 가 사퇴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직접 당 쇄신을 이끌 책임자라며 공개한 바가 있죠.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래경 이사장 논란이 된 발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천안함 자폭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런 발언이었고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 발언들을 좀 보면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 파탄을 낸 미 패권 세력들, 또 지난해 12월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 도둑질하는 범죄 집단이다. 2020년 3월로 가면 코로나19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다. 2015년으로 가면요. 80%의 부를 사회에 귀속시켜야 하고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천안함 외에도 윤 대통령 또 코로나 발언도 이렇게 있었고, 물론 저런 발언들이 나왔던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해도 지금과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왜 이래경 이사장 카드를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했을까? 과연 어떤 인물인가? 적합한 인물인가? 말들이 많고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추천했고 알고 있었는가? 자, 여러 가지가 의문이에요. 최수성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래경 이사장님을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또 인선하는 과정에 일종의 이제 검증 장치라든가 네. 또 당내에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하는 과정들이 없었던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주 감춰진 거라든가 또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아니고 예. 이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그러니까요. 얘기고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이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석 대변인 권칠승 의원 좀 전에 브리핑에서도 보지만 네. 대변인도 잘 모르고 있었던 예. 사안이니까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대변인도 또 이제 실언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재명 대표가 기본 검증도 하지 않고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밀주의 그리고 또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한 결정 네. 이런 과정에서 검증과 관찰이 다 생략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죠. 예, 사실 지금 민주당이 소위 좀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인물에서 이렇게 미스가 나왔다는 건 오히려 좀 내상을 크게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국민들 눈높이에 참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한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혁신위가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네. 또 전권 혁신이 예. 이렇게 이제 위상을 가져가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폭적으로 이 혁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혁신위 카드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위기고 말로는 위기 돌파하고 그래서 말로는 혁신이고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실한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격이 됐다, 결여됐다는 것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검증도 안 되고 기본 검증이 안 되니까 혁신위원장 카드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어떨 것인가라는 전략적 판단도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아주 고약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임명 뒤에 논란이 크게 불거졌고 이래경 이사장은 반나절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민주당 상황이 더 꼬이고 더
더 어지러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감을 느끼고 뭐 사과의 한마디를 한다든가 수습을 하는 어떤 좀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좀 당황스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조금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네. 일어난 거죠. 예, 예. 그래서 당황 이전에 네. 사실 제1야당이 그것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혁신위 카드를 저렇게 무성의하게 네. 그렇게 카드를 준비를 했나 싶으니 당황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 네. 또 기본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아예 고장나 버린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과도 사과지만요. 우선 이 혁신위 카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근원적인 생각들을 조금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 위기로 생각 안 하고 혁신위가 절실한 걸로 생각을 안 하니까 저렇게 된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민주당 상황을 위기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절실함이 뒷받침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카드인데 네.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자세와 마음을 바꾸고 하는 네. 것이 먼저 전제돼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뭐 본인에게 어떻게 뭐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 일색이었던 그런 분을 별 고민 없이 마지못해 낸 카드처럼 뭐 혁신위가 출범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지금 혁신위가 네.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 필요성이 제기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는 현안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게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의원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하고 이 궤적을 같이 해온 네, 소위 네. 말해서 이제 친명 쪽에서 발생을 한 문제거든요. 네. 김남국 의원도 뭐 7인회 뭐 한 명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총선을 돌파해야 될 필요성, 이 두 가지 때문에 혁신이 필요성이 이 대두가 된 거죠. 예. 그러면 그에 걸맞는 생각과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안타깝고 고약하고요. 이거 타격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예. 이 비이재명계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질타,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에 공론화도 검증도 안 된 것이 이재명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최재성 수석님 뭐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거다. 그 비슷한 기조인 것 같은데 하나 더 나가서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기승전 맨날 이재명 사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지층은 좀 반발심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뭐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태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와 비대위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뭐 혁신위를 두고도 의견 대립을 하고 주의 주장이 충돌하고 했는데도 본질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네. 이 논쟁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요. 혁신위 전권이라는 거는 지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대위는 지도부를 대체하는 비상대책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 역할을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예요. 비상지도부. 네. 혁신위는 지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권을 준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네. 혁신위 정권은 혁신안에 대한 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상 최고위의 의결을 교체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전권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비대위하고 헷갈려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친명계나 또 마치 혁신위가 비대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비명계나 네. 이런 게 다 기본적인 파악도 안 되고 예.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사퇴의 문제는 비상지도부의 출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비대위를 논의해야 될 때고 비대위를 논의해야 될 상황이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위는
절실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위기 돌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카드로 혁신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표 사퇴를 통한 비대위 출범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민주당 스스로 삿바끈을 놓치고 주저앉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최 수석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수석 대변인도 뭐 상황 대처가 안 된다, 말 실수가 나왔다. 그 부분이 바로 권칠승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서 이사장 해촉을 촉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나와서는 안 될 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도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내적인 시스템에서 이게 인선이 되고 검증이 되고 또 내정이 되고 했던 것이 아니라서 네. 수석 대변인이나 다른 의원들도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죠. 사전에 만약에 검증이 됐으면은 추천도 안 됐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최소한의 검토 과정들을 주요 보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좀 했다면 은원이 됐다면 이 천안함 함장에 대한 이 발언도 저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깜깜이 인선이 되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렇게 이제 실언을 하고 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날리면 그게 이제 전형적인 네네. 거죠. 그러니까 당시 수석 대변인 해명이 다르고 예. 귀국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석 대변인 김은혜 의원이 그 해명했던 네.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것은 또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네. 얘기하고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 정리를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론화라든가 논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저러실 분이 아닌데 예. 조금 깜깜이 인선이 되다 보니까 대응의 한계가 이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언으로 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뭐 천안함 관련 과거에 이래경 이사장이 저런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될 거다라는 생각까지 했더라면 과거 뭐 천안함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뭐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인선이 안 됐겠죠. 그렇군요. 예. 네? 인선이 안 됐겠죠. 네, 네. 그런데 인선을 어떻게 하고 뭐 또 이 검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확 터지니까 네. 수석 부대변인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예. 그러면 민주당 혁신위 뭐 첫 스텝부터 스텝이 꼬이다 못해 뭐 꽈당 넘어졌는데 그렇다고 뭐 다시 일어나서 걷지 않아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신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실망한 국민들 앞에 뭐 내놓고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스텝이 더 걱정스럽고 또 혁신위원장 누구를 인선할지가 더 큰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위기의 강도,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의 강도에 따라서 혁신위를 생각하는 그런 질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기의 강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네. 이번 위원장 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스텝이 정말 혁신위를 통해서 위기 돌파를 해야 된다는 이 절실함, 이 자세가 먼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저는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당 지도부가 혁신이 하기 싫은데 그냥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선하죠. 예. 그리고 저 같으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해서 아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런 분 저는 혁신위원장으로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당내 문제,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친명계 의원들 문제가 부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총선 돌파해야 되는 혁신이, 이 두 가지 이유로 혁신이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예.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네. 지지했던 네. 그런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건 떠밀려서 하는 혁신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혁신위를 다시 이렇게 또 추스리고 예. 출범을 시키려면 절실함을 먼저 네. 갖춰야 되고 그런 자세부터 먼저 공감대를 이루고 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바로 치러진 재보선 크게 지고 나서 네. 김상곤 혁신위가 네, 출범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혁신위는 뭐 좀 제대로 작동을 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때 그 정도로 큰 위기 상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났죠. 네네. 우선은 뭐 지금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반문 네. 이런 게 당내에서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아예 그냥 내놓고 그렇죠. 대표하고 그냥 각을 세우고 네네. 심지어는 면전에서 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최고위 모두발 안에서 막 물러나라 네네. 그러고 원내대표는 사보타지하고 아예 네.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막 그랬던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김상곤 혁신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표는 네. 특별히 어떤 정치적 관계나 교감을 그러니까요. 나눠왔던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 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죠? 예. 혁신위원 구성도 네. 문재인 대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혁신위 활동이나 혁신위 안에 대해서 최고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거는 뭐 절차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손대거나 네. 혹은 또 뒤엎거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죠. 음. 그래도 그게 문재인 대표가 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혁신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막 문제 제기를 받고 그랬어요. 예. 아주 절실했죠 그때. 네. 위기에 빠진 민주당 과연 뭐 스텝이 꼬인 혁신이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서 국민들 앞에 출범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